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최근 묻지마 칼브린 같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범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문득 범죄자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를 파헤쳐보고자 이것저것 조사하던 중 어느 심리학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일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사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칼 융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아버지와 예리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잦았고 혼란한 가정 속에서 홀로 남겨진 융의 주변에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혼자서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 좋아했던 융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어릴 적 융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3살 무렵의 융은 어느 날 꿈에서 수직으로 솟은 남근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남근의 형상이 종교의식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융은 그때부터 영적이자 무의식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죠. 이후 10살이 된 융은 인간 형상의 나무 인형을 만들거나 기다란 돌에 색을 칠하고선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며 편안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요. 먼 훗날 융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고대에 존재했던 주술적인 의식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그가 주장한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었죠. 이 밖에도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쪼개진 식탁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산산조각이 난 칼 등의 사건들은 그를 신비한 현상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융은 심리학과나 정신병리학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융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절발작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오로지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한 융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비로소 내성적인 성격을 벗어나 스스로 지칭한 외적인 인격으로 지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융은 우연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정신분석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는 프로이트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렇게 둘은 멀리서 서신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융은 지금까지 이해받고 지지받지 못했던 자신 내면의 경험세계와 이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최초의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융은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프로이트 또한 그를 아들이자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융의 이론적인 사상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조금씩 멀어지면서 얼마 못 가 둘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융은 모든 정신병의 근원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드의 환원주의와 고집을 수용할 수 없었고 프로이드도 종교에 대한 융의 관심과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후 3년 동안 우울 증세를 보이던 융은 어느 날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유능한 대학 교수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점점 현실감을 잃은 채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지적으로 이해하여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별다른 소용은 없었고 결국 무의식의 충동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충동은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작은 돌들로 자그마한 마을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놀이치료는 그가 처한 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여전히 자신의 뇌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심리 깊은 곳에 깔려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무의식의 세계로 오랜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융이 발견한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은 인생의 새로운 중심과 의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분석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무의식의 원형이 어떻게 실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알제리, 사하라 사막, 케냐, 인도 등을 여행하며 신화나 상징, 예술과 민담, 꿈과 환상 등 무의식의 자원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1947년 융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30년에 걸쳐 지은 취리의 별장에서 지내다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융은 일평생 개인의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치료가로서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는 언젠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관리하고 인간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지침을 주는 여러 위대한 종교들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치료적 상징 체계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종교가 인간의 성숙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비록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융의 이러한 관점이 신비하고 비과학적으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장 위주의 삶과 외적인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영혼과 균형이라는 답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융은 신경증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안내자로 볼 것을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죠. 우리 트와일라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면의 고통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